네, 옐로우 시간 오늘은 한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의원님이 네. 지난 옐로우에서 무려 3개를 맞추셨습니다. 이거는 좋은 성적. 그렇다면 이거는 좋은 한의원님은 몇 개를 맞추실 수 있을 오, 것인지. 근거 있게 네. 올킬 노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뭐 그렇게 과장을 그렇게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올킬 노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모든 위원님들이 제 옆에만 앉으시면 전 이번엔 올킬입니다. 이렇게 아니요, 외치세요. 저는 그런 말 한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 진짜요? 저는 정말 처음이에요. 근거가 있는 경기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경기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굉장히 단순한 근거를 가지고서 올킬을 노리겠고 장지현 의원은 일단 이거는 매치업들이 다 어려운데 장의원님이 잘했습니다. 좀 요즘 옐로우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한 거를 제가 킹정합니다. 제가 킹정하는데 근데 요거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하나 보여가지고 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사실 없어요. 올킬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거는 괜히 첼시에게 뭔가 설레발하지 않으려고 이런 거 같아요. 아니요, 올킬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스날 맨유가 있는데 아스날 승으로 해서 맞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영레발을 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다르네. 첼시 대 웨스트햄은 첼시가 이거는 이제 이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죠. 무승부라고 했지만 사실은 첼시가 이기라는 뜻에서 요건 영레발을 걸었을 거거든요. 아니 3개를 예측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3개를 맞추셨어요. 이거는 거의 뭐 작두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한의원님이 지금 올킬을 좀 예측을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올킬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배인 거예요, 뭐예요? 상황적 다 정배들. 상황적 근거 있는 정배들로 정배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클래식에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는 경기를 좀 픽을 했어요. 4위 싸움.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가져갈 팀들의 싸움을 좀 픽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가 토트넘 대 레스터시티입니다. 네. 토트넘이 지금 5위예요. 레스터시티가 10위인데 지금 토트넘 5위에서 4위에 오른 아스널과 지금 승점 2점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케와 콘테가 있기 때문에 아스널보다 유력하다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석 달 전, 2달 전, 한 달 전에도 제 지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가장 유리해 보인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스날이 유력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이 아스날에 굉장히 강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스트라이커들의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그 정도로 믿을 만한 득점원이 없고 뭔가 정말 한 골이라도 우겨서 짜내야 되는 그런 시국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득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가장 유리하고 제 생각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도 손케에는 저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호날두 선수가 버텨주고 있고 정말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지만 호날두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기복이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2명 아닙니까? 네. 손케에다가 뭐 쿨루셉스키까지도 한동안 계속 잘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이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봤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반전이 됐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손케 쪽에서는 골이 안 터지고 오히려 아스날에서 팬들이 매우 포기하다시피 했던 선수들이 그렇죠. 막 지금 터졌어요. 잘해주면서 화력이 그냥 막 불을 질렀어요. 네, 그래서 아스날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는데 지금 토트넘 대 레스터 그리고 웨스트햄 대 아스날인데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처럼 저희가 클래식에서 상당히 다뤘어요. 맞아요. 그리고 클래식이 먼저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두 경기 같이 갈까요?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상황적 근거가 단순하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레스터보다는 토트넘이 이겨야 될 상황적 근거가 훨씬 크고요. 웨스트햄보다는 아스날이 이겨야만 할 상황적 근거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레스터나 웨스트햄도 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 조건, 놓여 있죠. 그러니까 정말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들어온다면 조금 얘기는 다른데 물론 이제 웨스트햄이 사실 순위적으로 보면 좀 더 레스터보다는 그래도 해야 될 이유가 약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프랑크푸르트 2경기를 치르는 사이에 있는 이 아스날전에서는 제 생각에는 웨스트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력을 다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 프랑크푸르트가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웨스트햄을 엄청나게 고생시킬 것이 뭐 불을 보듯 뻔한 상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아스날도 아스날이 유리하고 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레스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시즌 끝났습니다. 제가 클래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볼 거 없고 레스터는 완전히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만 보면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레스터는 확실히 저거는 토트넘에게 좀 질 것 같고 아스날도
제가 여기서 웨스트햄에게 실족할 수는 없거든요. 아스날도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저는 뭐 않는다? 영레발 이런 거 없이 이거는 정배로. 상황적으로 아스날이 원정이지만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스터와 웨스트햄은 다른 대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 두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 북런던 팀들이 가져간다는 생각입니다. 네. 상대 팀의 지금 상황 때문에 네. 아스널하고 토트넘이 지금 승리를 가져간다고 하긴 했는데 아스널은 분위기는 정말 상당히 좋거든요. 네. 뭐 활약도 엄청나고 그렇지만 토트넘은 지금 소드민 선수 헤트트릭 이후에는 골이 안 나요. 아니 그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유슈팅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믿을 만한 멤버들을 근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근본은 조금 허약한 팀이에요. 그런데 요즘 하여튼 거의 선수단 전체가 초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 초능력에 오히려 좀 우주의 기운. 기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도 좀 불안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경기는 아스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넘어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의 상대전적에서 지금 양 팀 만나면 좀 골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막 5골 막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무시 못했잖아요. 최대한 토트넘도 좀 많은 골을 노리려고는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득실 득실차.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 아스날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하자면 웨스트햄과 아스널의 상대 전적은 아스널이 웨스트햄 만나서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 흐름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두 네. 경기 싹 끝났고 아틀레틱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라리가인데 라리가는 사실 4위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2위 싸움부터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바르샤 세비야 지금 승점 63점으로 동률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1점, 베티스 57점, 소시에다드 55점, 비아레알 52점인데 이거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무승부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제가 찍을 것 같아요. 네. 평상시 같으면.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수페르코파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경기에서는 비겼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승에 그래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순위 싸움 때문인가요?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틀레틱 빌바오도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시즌을 고려할 때는 여전히 유로파 리그라든가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려볼 수는 있는 위치이기는 하나 네. 그럼에도 챔피언스 리그가 걸려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비하면 덜 절실할 것이다. 약간은 덜 절실할 수는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아틀레티코 공격을 보면 빌드업이 정말 이른바 시원치 않거든요. 제대로 된 공격 전술을 그렇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는 될 텐데 그래도 아틀레티코에게 약간 좋은 점은 호세 히메네스 주력 수비수가 이 경기에는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수비가 조금 더 안정될 걸로 보이고 이 경기는 어떻게든 아틀레티코가 우겨 넣건 꾸겨 넣건 한 골 정도는 아틀레티코가 승리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적으로는. 아틀레티코는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 정말 그렇죠, 나락이죠. 챔피언스 리그 티켓 자체가 위험해질 수 맞아요. 있는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간신히 이기겠지만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한번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경기가 바로 리그앙입니다. 마르세유 대 리옹이에요. 네. 2위 8인데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 신선하잖아요. 프랑스 리그의 아주 빅카드예요. 네. 지금 리옹이 8위로 쳐져 있기는 하지만 리옹 하면은 프랑스 리그에 정말 그쵸. 특히 21세기의 아주 전통 강호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리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남은 경기들 가운데서 아주 정말 신선한 빅카드라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 경기도 두 팀의 상황적인 근거로서 네. 저는 원정 리옹 승부입니다. 리옹승. 네. 리옹이 지금 바로 전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5골을 뽑아냈어요. 화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 흐름 그대로 가져가나요? 이 경기 역시도 아까 아스날, 토트넘 상대 팀들과 똑같아요. 마르세유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페예노르트와의 경기를 치르고 이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지금 승점이 이미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이 가져갔어요. 프랑스 리그는. 그리고 마르세유의 현재 승점은 3등이나 4등에게 또 추월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도 독보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세유는 지금 컨퍼런스 리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가 있는 그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마르세유는 거기다가 힘을 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리옹에 최근에 그 무사 덴벨레라든가 네. 또 칼
토코, 에칸비 같은 선수들의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을 그냥 비교하자면 전체적인 공격의 화력은 비슷해도 팀의 올 시즌 내내 보여준 안정성은 마르세유가 더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뭔가 화끈하게 지금 골을 넣어서 순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기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팀은 저는 리옹이라고 봐요. 마르세유는 지금 리그 성적은 조금은 약간 접어둘 때가 됐다. 오히려 컨퍼런스 리그에 마르세유도 올인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저랑 좀 갈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마르세유가 최근 5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빼고는 다 전승을 했어요. 아, 그건 상대가 리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팀은 잘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게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전력을 다른 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해도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잘하는 뭔가 DNA를 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팀들은. 아, 그러면은 혹시 무승부? 맞아요. 아, 그래요? 전 무승부. 그러면은 뭐 이거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마르세유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리옹 5골도 있었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무승부로 한번 가볼 텐데 그러면은 묵시바를 오랜만에 들어갑니까? 오랜만에? 해보시죠. 자, 셔셔셔셔셔 가위바위보 오! 찌! 찌! 뭐 하시는 거예요? 저예요, 저. 뭐야? 자, 리옹승.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장현님이랑 한현님이랑 나이대가 비슷한지 하는 방법이 똑같아. 아마 복붙이에요, 복붙. 여러분들 저번 편 돌려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실격패예요, 실격패. 자기가 찌르려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격을 그 자체에서 벌써 패하신 제가 거예요. 연습 상대를 누구로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제 조카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조카분이 그 룰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룰을 잘못 배웠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배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승!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원님 올킬 확실히 예상하나요? 목표합니다, 목표. 아, 예상은 예상까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쵸. 올킬 노리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다른 때는 올킬 노린다고까지도 맞아요, 잘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긴다고 한 팀들 중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실수하는 팀 있잖아요.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실수하는 자는 그러니까 제 예측이 틀리고 그걸 떠나서 맞아요. 그 당사자 팀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장 의원님이 확실히 요즘 승률이 좋습니다. 과연 한 의원님이 장 의원님을 넘어서서 올킬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